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7월 중순 이후 반전 흐름을 마감한 나스닥 시장은 일괄 반등 이후 현재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 대세 하락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괄 반등세가 끝나면 반등세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일괄 반등의 시기에 나스닥 시장은 하락폭의 80%를 넘어서는 반등폭이 나타나므로 좀처럼 밀려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괄 반등의 시기 하락폭의 80%를 넘어서는 반등세가 나타나므로 반등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여도 쉽게 밀려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기술주 중심의 일부 종목에 국한된 모습이고 격가지의 경우 반등세를 마감할 적의 통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술주라고 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라 할 수 있고 이들 종목들은 2019년 이후 급격한 상승 과정이 나타난 바 있다. 기술주에서 3차 가세그룹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들 종목들도 상승세에 적극 가담함으로 짧은 기간 놀라운 상승폭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작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의 반전 흐름은 엔비디아가 주도하였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 흐름에 적극 가담한 종목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정도다. 일본 시장의 경우 반도체 소부장에 속하는 기업들이 세를 구축하였고 대만의 경우 압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TSMC가 반전 흐름을 주도하였다. 우리 시장의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반전 흐름을 주도하는 종목군에서 보면 격가지에 불과하다. 2021년 1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돌아섰는데 이 과정의 격가지에 속하는 종목들 대부분은 7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기술주의 가장 중심부에 놓인 종목의 경우 1단계 하락 과정에서 35에서 50%의 하락폭에 그친 데 비하면 격가지 종목들은 심한 하락폭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요 국가들 가운데 특별한 시장 위치를 갖고 있는 TSMC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술주 종목은 기술주 흐름에서 격가지에 속한다. 기술의 격차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핵심 기업을 제외하고 기술주의 중심부 진입이 쉽지 않은 것이다. 작년 1월 이후 반전 흐름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입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강력한 상승 과정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과 이후 일괄 반등의 시기 그리고 반등세를 마감하는 최근의 모습에서 격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에서 큰 폭으로 밀려나고 반등 흐름에서는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새벽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작용함으로 나스닥 시장은 3% 이상 밀려났지만 반등세를 마감한 하락 압력은 8월 중순 시작되었다. 나스닥 시장의 경우 통상적인 반등폭을 제법 크게 넘어섬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시장에는 이미 반등세를 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 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할 적에 상승세에 적극 가담하여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은 소수의 종목에 국한된다. 전체 지수의 상승 과정과 함께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종목군은 상승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은 전체 종목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당수 종목들이 상승세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일시적 상승세에 그치거나 중도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해당 흐름이 끝날 때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종목은 극히 제한되었고 이 점은 기술주의 흐름에서 이미 잘 보여주고 있다. 소위 말하는 빅7에 속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기술주의 중심부에 놓인 종목들이다. 상승세를 주도하는 종목들의 경우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과 1차 가세 종목과 2차 가세 종목 그리고 3차 가세 종목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흐름을 이끌 종목이 본격 추세적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적에 가장 먼저 상승세에 가담하는 종목이 1차 가세 종목이다.
기술주를 이끌어가는 애플이 본격적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자 기술주의 흐름에 적극하다만 1차 가세그룹이 집중 매입한 종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향후 새로운 상승 구도를 이끌 JP모간 체이스가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적에 적극 가담할 집단이 집중적으로 매수할 종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상 1차 가세그룹은 해당 흐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종목군에 집중하므로 미국의 금융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우리 시장의 경우 금융업종에 속하는 은행과 증권 그리고 생보와 화재보험 등 업종을 대표하는 중요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기술주의 흐름에서 보면 애플은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에 속하고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이 1차 가세 종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주의 상승 흐름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탄생시킨 만큼 이들 종목도 중심부에 놓인 종목이라 할 수 있다. 1차 가세 종목들이 세를 탄탄히 구축하고 추세적인 상승세가 공고화되면 2차 가세그룹이 형성되고 주도하는 종목은 더욱 확산된다. 그리고 2차 가세그룹이 형성되면 추세적인 힘은 더욱 강력해지고 대규모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면서 3차 가세그룹이 형성되고 시장은 정점으로 향하게 된다. 시장에는 오래전부터 기술주의 상승구도를 대체하려는 상승구도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는 가동시킬 준비를 갖춘 상태이다. 앞서의 충격적인 폭락 과정과 오늘 새벽 급락세의 발생 원인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이미 준비하고 갖고 있는 것이다. 상승구도의 가동은 상승구도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를 준비 과정이라고 하였다. 새로운 상승구도는 자동차와 금융주의 복합적인 상승구도를 갖추되 금융주가 실질적으로 시장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 만들어내려는 큰 장이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금융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역할은 미국의 JP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맡고 자동차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맡고 있다. 최근 도요타 자동차는 최고점에서 43%의 하락폭이 발생하였지만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전환된 상태라 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것이 어렵지 않다. 애플이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 본격 진입한 직후인 2012년 9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점에서 45%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기대만큼 기술주의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맞물려 추세적 진행 과정에 최대 하락폭이 이 시기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애플은 이미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전환된 상태라 이후 최고점을 뚫고 다시 본격 추세적 상승 과정을 지속한 바 있다. 도요타 자동차가 이번에 아주 큰 폭으로 밀려난 것은 일본 시장 전반의 어려움과 향후 경기 둔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 영향이 컸다. 이번에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려는 목적이 세계 경제를 본격적 회복세로 전환하기 위함이고 이런 목적 달성의 역할을 금융주가 맡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큰 장이 2단계 상승 과정에 본격 진입하게 되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질 것이다. 자동차 관련주는 경기 상황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에 속하여 세계 경제가 본격적 경기 회복세의 조짐을 보여줄 경우 강한 상승 동력을 얻게 된다. 경기 회복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경우 최근 한 번씩 불거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미 이런 점을 우려하여 경기 회복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상승 구도를 준비하였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 가동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3월 준비 과정을 완성하고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덜어낸 7월 중순 출발할 수 있는 1차 기회가 주어졌는데 주저한 바 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은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압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기 해당 하락 압력은 해소될 것이다. 반등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해소되면 재차 밀어붙이려는 상승 기운이 작용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시기 출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게 된다. 이 시기와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일과 맞물려 있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지켜봐야겠다.